1996년 9월 18일 새벽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상을 지나던 택시기사는 바다 위에 표류 중인 수상한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신고한다. 검은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북한의 잠수함. 잠수함의 흔적을 확인한 우리군은 03시 40분경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하였다. 침투한 북한 공작원들의 목표는 10월 춘천에서 열릴 전국체전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김영삼 대통령의 암살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9월 15일 사전 정찰조를 착륙시킨 후 바닷속에 가라앉아 대기하다가 9월 17일 복귀하는 정찰조를 다시 태우기 위해 해안으로 접근하여 정지 기동을 시도하던 중 암초에 걸려 좌초한 것이었다. 잠수함의 기동이 불가능해 복귀할 방법이 없어지자 저격조 이외에 잠수함의 승조원들까지 모두 작전에 투입되었다. 9월 18일 16시 45분경 청바지를 입고 권총과 실타를 지닌 승조원 한 명이 주민신고로 출동한 강릉 강동파출소 최우영, 전호구 경장과의 격투 끝에 생포되었고, 이때 체포된 이광수는 조금만 버티면 다시 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엉터리 진술을 반복했으나 며칠 후부터는 마음을 바꿔 군 당국에 협조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17시경에는 우리 군의 항공수색에 의해 무장공비 11명의 시신이 발견된다.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잠수함 승조원으로 잠수함을 통한 복귀가 불가능해지자 육로를 통해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제거한 것이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한 우리군은 9월 19일 첫 교전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수색 및 잠복 끝에 총 11명을 사살했으나 아직 생존해 있던 2명의 공비들은 그 이후로도 한 달을 넘게 도망다니며 버티다가 11월 5일 04시 20분경 인제군 용대리 자연휴양림 입구 매표소에 매복하고 있던 703 특공연대 소속 매복조에게 발견된다. 자신을 703 연대 선임 하사람에 접근하던 공비를 본 매복조는 방탄 모두 착용하지 않고 당시 703 연대가 사용 중이지 않던 M16 소총으로 무장한 것을 보고 공비임을 확신, 사격 개시를 외치며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에 공비도 곧바로 응사하여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아군 한 명이 수류탄에 의한 다리 파편상을 입었으며 적 한 명도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도주한다. 같은 날 06시 48분경 교전 현장으로 직접 올라가 적의 예상 도주로를 확인하던 기무 부대장을 포함한 장교 2명이 숨어있던 공비의 공격에 전사하고 8명이 부상당한다. 이후 07시에서 09시까지 특공연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압박작전을 펼쳤으나 안개 속에서 은신한 채 조준 사격하는 적에 의해 추가로 아군 1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10시경 특전사 3여단 장선영 상사가 적이 배후로 접근 투항을 권유했으나 반격하려 하자 나머지 2명을 모두 사살하며 길었던 대간첩 작전은 개시 49일 만에 마무리된다. 작전 중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무장 공비들에 의해 사망했으나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도 있었으며, 아울러 작전 기간 동안 드러난 우리 군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언론에 의해 대부분 노출되는 작전 계획, 작전 지역의 민간인 출입 통제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사건 초기 북한은 군과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안긴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며 발뺌하다가 이후 유엔 사령부와 국제사회가 규탄하자 훈련 중 사고였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약 북측 군인들이 실수로 남측을 침입했다면 유감이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며 우리 국민들의 공물을 샀다.